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생산직 출신 전문대 교수의 현대오일뱅크 자기소개서 짧은 시간에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하면 항상 저는 그 정주영 전 왕회장이죠. 해봤어. 아주 저는 이 문구를 도전 정신의 표상으로 저의 인생 가치관 중에 하나로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하는 그룹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충남 서산시 대산이죠. 대산은 홍성읍에서 조금 더 갑니다. 이렇게 하고 대산읍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면 그 시설서부터 아주 자랑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얘기했지만 아까 보너스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해봤어라는 단어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이 도전 정신이 여러분의 그 입사 지원에도 꼭 녹여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한번 또 놓아봤습니다. 이번 그 2021년도에 현대오일뱅크와 현대케미칼 생산 전문 인턴이죠. 공정운전과 설비안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할까 합니다. 마감은 뭐 1월 18일 돼 있죠. 18일 월요일 23시 50분까지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기소개서를 하기 전에 항상 이런 얘기를 하게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아직 이건 여러분도 알고 아주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성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하면 백전백승이다. 그러니까 회사를 먼저 알아야 되고 또 지원 직무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고 나서 나를 알고 내가 거기에 맞도록 전략과 작전을 짜면 충분한 자기소개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은 좀 그렇죠. 작성하기 너무 어렵다. 자기소개서. 또 지원을 포기하고 싶다. 그래서 작성하기 어렵고 어려워해서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 현대오일뱅크의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충분하게 안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1년 1월 공채에서는 3개 항목이 나와 있죠. 자기소개,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기재해달라. 또 역경이나 고난을 극복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하라. 지원 동기와 장래 포부를 기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은 2000바이트 이내죠. 제가 여러분들이 더 잘 아는 이 부분을 왜 강조해서 하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번에 3가지 항목은 어떤 식으로 써야 되겠습니까? 모든 항목은 입사 후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수행하게 되는 업무가 있죠. 그 업무가 지원 직무입니다. 지원 직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입사 후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개념을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바꿔서
지원 직무를 입사 후 현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와 관련되도록 작성해야 된다. 두 번째, 현대오일뱅크의 경영이념과 인재상 핵심 가치와 관련되도록 작성해야 된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개의 키워드가 아닌 다수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된다. 반드시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을 하면서 반드시 경험과 근거에 기반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것은 불변의 원칙입니다. 어느 회사에 노트래도 따라서 회사마다 경영이념 틀리고 인재상 틀리고 핵심 가치가 틀리기도 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틀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입사 후 현업에서 수행한 업무도 회사마다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현대오일뱅크는 해봤어라는 그런 강한 도전 정신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작성이 되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자,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현대오일뱅크의 경영이념 과연 뭘까? 키워드는 어떻게 할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영이념을 쳐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 위에 얘기는 빼고, 자, 현대오일뱅크는 뭐 어떻게 해서 이해관계자를 아우를 수 있는 경영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경영이념이 여기에 실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가치를 정진한다. 이해관계자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해관계자면 외부 사람들, 지역사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사와 임직원 모두도 해당되는, 거기에 덧붙여서 고객과 주주까지 다 어울리게 됩니다. 아우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누구나 이해관계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존중, 또 가치를 중시한다. 가치 증진. 여기 제가 쓰고 있죠? 이것은 꼭 100% 이렇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여러분의 키워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의성이다. 고객 만족도 됩니다. 고객 만족. 그럼 뭡니까? 고객 만족. 동료 만족. 임직원이니까 동료 만족. 성실한 자세는, 성실한 개념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렇게 존중과 가치 등 창의성 이 부분을 잘하는 것도 성실한 자세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뢰받는,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신뢰받는 기업이 된다. 신뢰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여기다 기록을 안 했습니다. 핵심 역량 강화다. 이렇게. 그래서 경영 이념에 관련된 중요한 키워드는 존중과 가치 증진, 창의성, 핵심 역량 강화, 또 여기에 뭐 신뢰 나오겠죠. 윤리 여러 가지 나오시지만 저는 이게 4가지로 일단 했습니다.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인재상. 이건 제가 인재상? 제가 쓴 거 아니죠? 어디서 합니까? 현대오일뱅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가지로 되어 있어요. 3가지 중에 보면 이렇게 열정, 도전, 프로의식, 책임감, 추진력, 가치, 창조, 혁신, 신뢰, 존중, 배려 쭉 읽다 보면 이것이 이 회사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의 키 어디겠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경영 인정과 키워드는 자동적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뽑는다면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우리 회사의 경영 인정과 인지상에 부합되지 않은 사람은 안 뽑습니다. 반드시 경영 인정과 인재상 핵심 가치에 연결돼 부합된 사람만 뽑으려고 합니다. 거기다 플러스 어떤 사람을 뽑느냐? 입사 후 수행하는 업무. 이것도 여러분들 어디 나왔습니까? 공정운전과 설비 안전적 여부에 지원하게 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공정기술과 설비기술, 생산지원. 공정운전에 대한 사항과 설비와 안전임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학사형 엔지니어들을 중심으로 직무 분석을 해놨. 이 직무 분석 속에는 여러분이 입사 후 수행해야 될 공정운전과 설비와 안전 부분이 들어가 있더라. 그것을 거기에 관련돼서 주요 키워드를 여러분 나름대로 체크하시면 된다. 키워드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공정관리, 공정최적화, 설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점 봤을 때 해결 방법, 해결 방법 모습이 공정 개선이겠죠. 그 다음에 신규 사업 검토. 설비 기술 부분에서 보니까 개선하고 보완한다. 또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운영 효율화를 시키겠다. 제8입니다. 8.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 다음에 유지보수. 그 다음에 생산 지원 부분에서는 안전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생산 안전과 환경, 유틸리티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둘, 넷, 여섯, 여덟, 11가지로 키워드를 뺐습니다. 아까 경영인형과 인재상, 그 다음에 공정운전과 입사 후 현업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에 대한 키워드를 자기소개서 내용에 매칭시켜 부합시키면 여러분들은 면접관에게 호감도를 얻을 수 있는 최고 점수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면 1번 자기소개를 주요 사항 중심으로 기재하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합니다.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입사 후 현업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되고 경영이념 인재상 핵심 가치와 관련되도록 어떻게 됩니까? 관련되는 다수 개의 한 개 키워드를 작성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여러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경험과 근거에 기반해 작성해야 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키워드는 가급적이면 1번에 들어가 쓰면 2번과 3번 항목에 겹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워드도 핵심 키워드가 있고 보조 키워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에는 최소한도로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작성한 지원자는 제가 판단을 할 때는 가치 증진과 존중, 배려, 소통, 다양성, 수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자기소개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께 알려주기 위해서
한 가지만 얘기했지만은 통상적으로 2번, 3번과 겹치지 않은 여러분의 장점이나 보여주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것을 한 가지 더 키워드만 다수 개가 아니고 주요 사항도 2개나 3사항으로 구분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꼭 그렇게 되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 천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제가 작성을 할 때는 항상 병영 이념과 입사 후 수행 업무를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옆에다 갖다 놓고 작성을 하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저는 가치 정진입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작성했습니까? 정확진 않지만 스타 기법에 의해서 두 가지 문구에다가 느낌과 기호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쓰는 요령이나 매칭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스타 기법에 대해서 제가 다른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작성을 깊이 있게 효율적으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부분이 다 입사 후 수행하는 업무가 여기에 다 관련됩니다. 그렇죠? 개선 보완 어디 들어갑니까? 추진력이 들어갈 수도 있고 가치 창출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사 후 수행 업무에는 반드시 병영 이념과 인재상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역경이나 고난을 극복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이야기하세요 했단 말이에요. 역경이나 고난을 얘기했더니 여러분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병영 이념과 인재상, 입사 후 수행 업무에 관련된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역경이나 고난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많이 있어요. 큰 역경, 고난은 아닙니다. 물론 큰 역경이나 고난이 있던 분도 있죠. 일부 친구들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내가 이것을 극복했는가를 이런 경험을 사례별로 하면서 그렇게 해도 이에 맞춰서 또 써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 증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거는 어떤 걸 중심으로 썼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했지만 어떤 걸 했겠어요? 추진력이 들어요. 여러분들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라고 하는 얘기. 추진력, 그렇죠? 어려운 많던 클럽 운영을 갖다가 강력한 추진력으로. 그 다음에 비슷하죠? 존중, 배려, 소통, 다양성 수용 마찬가지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렇죠? 여기에는 강력한 추진력, 열정과 도전 정신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실제로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는 열정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열린 소통으로 가치를 증진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됩니다.
또 다른 또 이제 역경이나 고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토 종주할 때 가정을 타고 했던 사항입니다. 실패를 원인을 경험 삼아 인재상에 보면 실패를 경험 삼아 이 말이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실패도 크게 배우는 겁니다. 느끼고 배워서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 삼아서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했다. 결과를 다시 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걸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일단 안 했습니다. 요거에 맞춰서 하라고. 자, 지원 동기와 장래포. 여러분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원 동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현대 오일뱅크의 이러이러한 설비, 이러이러한 미래성, 설비의 거대함, 원유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케미컬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지원합니다 라고 씁니다. 지원동기는 그게 지원동기가 아니에요. 어떤 게 지원동기냐? 그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것은 한 줄이나 두 줄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죠. 인사 담당자는. 회사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까? 아, 이 친구가, 이 지원자는 회사를 많이 분석했구나. 현대 오일뱅크에 지원 온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분석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별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이 친구는 안전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래포부이죠. 장래포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것을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 학습, 그렇죠? 조직의 수능은 어떤 조직에 수능해야 됩니까? 추구학습,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여기죠.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 다 해당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장래포부를 해서 장래포부를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실제 사례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입사하여 빨리 결혼하겠습니다. 결혼해서 아기를 2명 이상 낳아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나의 포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안정된 가정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포인트도 되긴 되지만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입사 후에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성장하여 기여를 할 것인가? 월급 받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줄 것인가? 여러분이 10년 후에는 10년 후에 받는 돈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해줘야 여러분들을 쓸 거 아닙니까? 입사해서 신입사원 때는 신입사원의 월급에 맞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줄 수 있어야 여러분을 채용할 것입니다. 회사는 철두철미한 이윤 추구 집단입니다. 프로정신이 매우 강합니다. 저는 장래포부를 입사포부죠. 입사포부를 통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대처럼 해라. 1인병 때 하는 업무와 일병 때 하는 일과 상병 때 하는 일과 병장 때 하는 일이 틀릴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입사 후 수행 업무, 입사 후 현업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관련돼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제대로 표기하는 것은 군대, 이병, 일병, 상병, 병장처럼 성장하는 그 단계를 배우는 가치가 틀리지 않습니까? 배우는 역량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기에 맞도록 작성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동기나 입사 포부나 여러분 요번에 나온 세 가지 항목 모두는 따로 여러분에게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여러분에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대법도 이렇게, 이것도 물론 안전이긴 하지만 여기는 도전성이었습니다. 도전성과 도전성으로 인한 기술력과 창의를 같이 가는 것. 그 다음에 입사업 부분은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최고의 기준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경영 이념과 인재상, 입사 후 현업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되도록 반드시 써야 된다. 그런 사람만 면접관은 관심이 있고 그런 지원자만 채용하고자 하고 호감도가 높아가는 방안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간단히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현대오일뱅크의 경영이념과 인재상 그리고 입사 후 현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한 개 이상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스타 기법으로 작성하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오. 면접관으로 하여금 최고의 호감도를 주시오. 이게 되어 최고의 회사인 현대오일뱅크에 채용되는 최종 합격되는 기쁨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한 얼마만큼 고민에 따라서 30년, 40년 근무하는 그런 최고의 회사에서 고민하면 하고 할수록 여러분 최고의 호감도를 받을 수 있는 첫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서 대기업 생산직 출신 전문대 교수의 현대오일뱅크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